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있는 한국사 홍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론 길게 안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저항했다 했죠. 첫 번째 방법은 항일 의병 투쟁,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배울 바로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특히 오늘 애국 계몽 운동 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단체였던 신민회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신민회도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힘차게 따라볼까요? 다 같이 따라오시죠. 마지막 시간 바로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유정의 물을 거둬야겠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항일 의병 투쟁을 배웠다면 그거랑 성격을 좀 다르게 하는 애국계몽 운동을 배우게 될 텐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먼저 읽고 나서 학습지 80쪽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일 의병 운동은 직접 일제에 대항하여서 몸으로 나서서 이 무력으로서 조선의 그 자주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인 반면 애국계몽 운동은 뭐냐면 우선 실력부터 양성한 다음에 국권 회복을 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조금 무력 투쟁은 항일 의병 운동이고 실력 양성 운동, 즉 점진적으로 실력 양성하는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인 거예요. 정확한 건 학습지를 통해서 하고 이번에는 좀 같이 읽도록 할게요. 특히 이 파트는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다. 자료는 1905년 평양에서 설립된 태극서관이 낸 신문 광고로 책, 학생용품을 판매하고 책을 5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할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가들은 신지식을 보급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태극서관은 비밀결사단체였던 신민회의 산하기관 구실하였습니다. 시민회원들의 연락장소 및 집회장소로 자주 활용되었죠. 이 태극서관이. 태극서관 하면 신민회예요. 신민회. 알겠죠? 자, 밑에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선생님 코가 막혀서 죽겠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독립협회 계열의 지식인들은 중심으로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의 진화론을 받아들여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고 신문과 잡지 등 언론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였다. 여기서 계몽이란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다 적용시킨 바로 스펜서의 이론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대. 또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틀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최초의 움직임은 1904년 관료 유생 등이 결성한 보안회의 활동이었다. 러일 전쟁 중 일본이 한국 정부에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해오자 보안회는 종로에서 대중 집회를 열어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보안회가 일본이 이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개관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절대 안 된다고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성공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성공한 거야. 보안회 활동이 성공했어요. 그러나 보안회는 이후 일본의 압력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한편 일진회가 초기에는 민권운동을 전개하다가 친일적인 성향을 나타내자 여기서 말하는 일진에 대해서 한번 여기 적혀있죠. 한번 읽어보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헌정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자, 애국계몽운동 첫 번째 단체가 보안회, 두 번째 단체가 헌정연구회입니다. 1905년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으나 을사늑약 반대 입장을 밝힌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헌정연구회의 키워드가 뭐다? 입헌군주제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체 대한자강회와 지역학회. 헌정연구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1906년 대한자강회가 결성되었다.
대한장항회는 교육과 산업의 발달을 이루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발행하였으며 대중연설을 개최하는 등 대중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월보란 그 대한장항회가 발행하였던 잡지입니다. 자, 이 잡지가 나오면 대한장항회야. 한자 봐봐. 대한장항회. 그리고 또 무슨 자강 나올 거예요. 다 대한장항회예요. 대한장항회는 파악하기 쉬워. 그러나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통감부의 탄압을 받아 강제로 해산되었다. 대한장항회가 어디 반대했다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했어요. 시위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해산되었어요. 이후 대한장항회의 주요 인사들은 천도교 간부들과 대한협회를 조직하였다. 1907년 대한협회는 실력을 길러 점진적으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입헌 군주정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 대한협회가 이 일제 탄압 때문에 나중에 친일파가 돼요. 이 밖에도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과 대중 계몽을 목표로 한 애국 계몽 운동단체가 설립되었다. 호남학회, 호서학회, 서북학회, 기요흥학회, 교남학회, 관농학회 등 신교육 보급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게 다 뭐를 위해서? 국민의 계몽을 위해서. 자, 그 다음 131조.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정말 중요한 단체죠. 우리 한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비밀결사 신민회. 을사늑약 체결 이후 통감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안창호, 양기탁 등은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여러분, 신민회 몇 년? 1907년. 신간회 몇 년? 1927년. 신간회와 신민회를 헷갈리지 마세요. 분명히 헷갈려요, 여러분. 신간회는 나중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단체고, 신민회는 그보다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비밀결사단체예요. 신민회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 국민계몽 등을 통한 민족의 실력 양성을 강조하고 공화정의 바탕을 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여러분, 공화정이 뭡니까? 왕은 없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나라를 이끄는 리퍼블릭, 공화정이죠. 시민은 이를 실현하고자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렀다. 시민을 모의고사 나왔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전부 다 신민회예요. 알겠어요? 다 신민회라고. 그리고 서적을 출판하고 공급하기 위해 태극서관, 아까 처음에 말했죠. 태극서관을 운영하였고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였다. 자기 회사는 도자기 회사입니다. 자, 여기 대성학교. 자, 그리고 이 안창호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안창호는 도마 안창호, 민족 산업 육성에 앞장서 대구의 태극서관, 그 다음에 평양의 도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어요. 한편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여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분이 바로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이분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를 만든 사람이에요. 와우. 근데 1909년부터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죠. 자, 항일일병도 일제 탄압,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 한국 강제 병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시민회는 실력 양성 운동만으로는 국권을 회복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기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여러분, 이게 여차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랑 달라요. 애국개몽운동은요, 무장운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력을 양성하자는 단체인데,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과 무장투쟁을 함께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신민회가. 일제 한국 강제 병합 이후 국내 신민회 조직은 일제가 날조는 지원했다는 거예요.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자, 105인 사건이 뭔지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누가 그 안중근의 형이었던 그 안명근이가
일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1910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날조해서 한국의 애국지사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할 계획을 세우고 안명근 사건을 신민회가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조작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105인을 잡아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105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신민회에 참여했던 애국지사들은 이후에 나라 안팎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밑에 보면 애국개몽운동의 목표와 방법 적혀있죠. 자, 자료 1번, 2번, 3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자료 1번,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다. 자강! 무슨 회야? 보안회야, 대한헌정연구회야, 대한자강회야, 시민회야. 그렇죠. 이거는 대한자강회죠. 나머지 안 읽어도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대한자강에서 애국구문운동 목표와 방법이 뭐냐면 한번 적어줄게요.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데에 대한 방도이다. 자, 그리고 자료 2번, 신민회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는가? 부터 쭉. 자, 이것도 신민회의 결성 취지를 담고 있던 내용인데요. 자, 이 신민회의 목표와 방법은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신교육, 잠시만 펜을 바꿔서 신교육, 그 다음에 신윤리, 그 다음에 신학술, 그 다음에 신개혁, 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신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 바로 신민회의 결성 취지인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신국가는 뭡니까? 오늘날의 국가예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잘 살고 누구의 탄압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지금 오늘날의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자료 4번, 자료 3번.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그저 앉아만 있을 순 없다. 조상들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인 일본인들에게 내게 맡길 수 있겠는가?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끼워주기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승훈, 오산학교. 자, 우리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하면은 신민회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신민회의 회원이었어. 이승훈이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한 애국개몽운동가였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돕자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내용이고요. 우리 돌아와서 학습지 8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80쪽 하기 전에 우리 79쪽을 한번 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고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이재명, 이완용 집에다가 불을 계속 지르고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했었던 이재명님에 대해서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재판정에 선 20세의 청년 이재명은 나라를 위한 죽음은 내 평생 소원이니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 일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이재명이 나타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통감부를 철폐하고 조약을 무효화하고 빼앗은 대한의 주권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되돌려달라. 그러면 뒷날 일본에 닥치게 될 큰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야, 이게 20살짜리 청년이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조약은 뭐야? 일사백약이겠죠. 재판에 참석한 그의 아내도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매국노인데 왜 남편을 죽이느냐고 떳떳하게 말했다. 이재명은 젊은 나이에 당당하게 죽을 맞았다. 야,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미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머니의 편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무한도전에서도 많이 나왔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 여러 시사 프로그램, 여러 역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안중근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당시 안중근은 천주교 신자였고 토마스. 그 안중근의 어머니는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이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가 마냥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오늘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여러분, 어떤 어미가 아들한테 죽으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죽으라 한다고 쓸 때 가슴이 안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겠죠. 대한민국 만세. 자, 이게 순국 5분 전에 한복 차림의 안중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커왔고 어떻게 우리가 광복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애국개몽운동을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 애국개몽운동은 1905년 일사늑약 체결 전후로 관료와 지식인 등이 뭐를 통해서, 그렇지, 점진적인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을 추구했습니다. 이 점진적인 실력 양성 운동은요, 뭐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언론을 통해 활동한다든지 국민을 계몽시킨다든지, 특히 애국 계몽 운동에 영향을 미친 단체가 뭐냐면, 여러분, 필립 제이슨 서재필이 만든 만민공동회, 뭐죠? 무슨 협회? 그렇지, 이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의 활동이 지금의 애국개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애국개몽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뭐라 했습니까? 사회진화론이라 했죠. 사회진화론, 야급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을 양성시키자. 무장투쟁이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항일 언론 활동을 어떻게 펼쳤냐면, 특히 신문사를 기억해주세요. 베델과 양기탁이 개최한 대한매일신보와 그 다음에 장지연으로 유명한 황성신문 등이 항일, 일본에 대항하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한 등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했죠. 이 국채보상운동을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났죠. 그러자 일제가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제정해서 탄압한 겁니다. 자, 교과서 했던 거를 그대로 정리합시다. 애국개몽운동 첫 번째 단체, 1904년 무슨 회? 보안회. 일제의 무슨 개간권 요구? 그렇지,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습니다. 와우. 그리고 1905년 두 번째 단체, 헌정연구회. 무슨 연구회? 헌정연구회. 이 헌정연구회는 의회 설립을 통한 무슨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냐면 바로 입헌 정치체제를 추구했어요. 이 헌정연구회는 특히 어떤 협회를 개성했냐면 바로 독립협회를 개성했어요. 독립협회도 기억나죠? 중추원 설립을 통한 이 입헌 정치체제를 추구했잖아요. 그 독립협회를 개성한 게 헌정연구회예요. 입헌체제, 헌법에 나라를
헌법에 의해 나라를 운영하는 것. 근데 이게 일제 탄압으로 활동이 중단됩니다. 특히 이 헌정연구회가 이 활동 말고도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오적 암살단보다 더 심한 일본 친일 단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일진회. 일진회. 자, 무슨 회? 일진회. 제2 일진회의 친일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어디에서? 헌정연구회에서. 자, 여기서 일진회 구성원 2명 기억합시다. 송병준과 민원식. 자, 우리 밑에 보면 헌정연구회 강령이 있죠. 헌법에 의해서, 법률 규칙에, 법률에 의해서. 자, 다음에 세 번째 단체, 1906년 대한장학회. 대한장학회는 전국에 각종 지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월보, 잡지, 월보죠, 잡지, 월마다 가능하는 것, 월보를 가능해서 교육도 진흥시키고 산업도 육성을 해서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대한장학회는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일 탄압으로 해산됐습니다. 자, 교과서에 봤죠? 이거 대한장학회 월보.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요. 1907년에 이 대한장학회가 단체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냐면 대한협회로 바뀝니다. 자, 이 대한협회는 나중에 친일 바로 변질되게 되죠. 일제 탄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체입니다. 신민회. 정말 중요해요. 신민회. 신민,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가 직접 나라를 이끄는 주권을 가진 나라, 신민을 뜻하는 단체의 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신민회의 회원들을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웬만하면 이때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 신민회예요.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을 중심으로 비밀이에요, 공개예요?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되었어요. 당시 신민회 회장은 윤치호 알죠? 독립협회 때 활동했던. 이 신민회의 목표는 일단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군대 국가 건설을 지향합니다.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하는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알겠습니까? 왜 중요하다고? 이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했거든. 자, 그와 동시에 실력 양성, 그러니까 신민회가 애국개몽운동이기 때문에 실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뭐까지? 무장, 독립, 전쟁까지 준비합니다. 애국개몽운동단체와 항일의병운동 중에서 실력 양성과 무장 독립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체는 신민회가 유일해요. 유일하다고.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알겠죠? 원래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이 항일 무장 독립 단체들은 서로 비판해요. 그 방법 틀렸다고. 근데 신민회만 이 두 개를 인정하고 같이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했냐?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 교육을 실시합니다. 어디 학교? 안창호가 세운 평양의 대성학교와 그 다음에 이승훈이 세운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학교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민족산업도 육성해요. 자, 교과서에 봤죠? 태극서관.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보문고랑 비슷하네요. 태극서관과 그 다음에 도자기 회사,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해외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남만주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면서 플러스 신흥 무관학교까지 삼원모에 설립하게 되는 거죠.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신민회 때문에 신민회. 됐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일제가 날조한 무사건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와해됩니다. 이 105인 사건은 교과서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한 거죠. 결국에는 이 신민은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한 단체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 애국계몽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볼게요. 자, 의의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근대의식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계몽을 했기 때문에 실력 양성하자. 그리고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죠. 근데 한계가 뭡니까? 그렇지,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부 지식인들이 친일파가 돼. 어떻게? 자치론이라고 일단 우리나라가 강해질 때까지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로 발전하게 돼요. 이 애국계몽운동이. 그리고 다른 것 말고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런 무장 독립 투쟁을 굉장히 비판했다는 거. 근데 이거를 동시에 수용한 유일한 단체가 뭐냐고? 신민이라고. 신민은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와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야, 1학년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물론 1학년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한국사 수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격에서 끝마침을 해서 아쉬운데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한국사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일본어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고생하고 수고. 그래도 우리나라 청소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으로서 열심히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참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원격에서 만났을 때 오프닝과 이렇게 또 이렇게 클로징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이펙트를 좀 사용했었는데 뭐 좀 나름 재밌었나요? 그냥 하기보다는 이렇게 어플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한 원격 수업에서 활력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마지막 한국사 시험을 앞두고 이 원격 수업이 원래는 다음 주라면 우리가 등교 개학이 되겠죠.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전국 전체가 코로나 수가 정말 많이 늘고 있어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다면 마지막에 쭉 훑어주고 찝어주는 1시간짜리 할 건데 그게 안 된다면 뭐 못하게 되겠죠. 11월 모의고사 반드시 보시고요. 아쉽지만 우리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순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